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스레드로 느린 사이트를 공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스레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백엔드 서버 개발을 할 때 캐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찍은 강의입니다. 절대로 그 사이트를 무분별하게 공격하라고 찍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스레드란 뭐냐면요, 병렬 처리를 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기존에 스레드를 안 쓰면 택배기사 한 명이 물건 1000개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 배송하고 끝나면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끝나면 이렇게 해서 배송이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1000건 배송하려면은 그 사람의 평균 배송 속도가 나오겠죠. 근데 택배기사 한 명이 아니고 1000명이 한 건씩 배송을 한다고 하면 땅 출발하면 1000명이 각각 쫙 뿌리니까 훨씬 빠르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스레드라는 거는요. 그래서 택배 기사를 한 명 고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레드를 무한으로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택배 기사를 고용하려면 월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돈이 나가듯이 스레드를 생성을 하려면 시스템의 리소스를 잡아먹는데요. 이게 노트북이나 어떤 서버가 버티는 것만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한 1000개 정도 만들면 이상 없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건 스레드는 1000개를 만들 거고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스레드하고 어레이를 1000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 스레드의 각 인덱스에다가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i.start 이렇게 해주면 이 스레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되고 그 다음에 시작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레드를 이용을 해보려면은 직접 사이트를 공격을 해봐야 될 텐데요. 공격 대상을 정해야 돼요. 공격 대상을 뭐 네이버 첫 페이지나 구글 첫 페이지, 유튜브 첫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 그런 데는 방화벽하고 캐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차단하기 전에도 캐싱을 잘 해놓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를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페이지 로딩이 느린 곳을 한번 공격을 해보시면 내가 공격한 효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 정하는 법도 제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공격 대상을 먼저 좀 정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요, 보통 이 정부기관 사이트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캐싱 같은 거를 좀 잘 안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제가 정한 데는 여기 행안부 사이트예요. 여기 행정안전부. 이게 아무데나 찌르면 별로 공격한 효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약한 데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취약한 데를 어떻게 찾냐면요, 이렇게 메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참여 민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뜨는데 뉴스 소식 같은 경우는 살짝 늦게 뜨죠. 그리고 정책 자료도 좀 빨리 뜨고 업무 안내도 좀 빨리 뜨고요. 기관 소개는 완전 바로 뜨네요. 여기 뉴스 소식 같은 경우가 어디서 데이터를 좀 불러오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구글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가 있어요. More Tools에서 Developer Tools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네트워크 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여기 좀 늦게 뜨죠. 이런 페이지들이 1초 넘게 걸립니다. 여기가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를 대상으로 한번 공격을 해볼 건데요. 공격하는 방법은 택배기사 1000명을 보내는 거죠. 택배기사 1000명을 여기 이 집에다가 계속 벨 누르게 시키는 겁니다. 자, 그걸 하려면 thread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파이썬에 가서 주소에다가 콜을 날리는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이썬에다가 패키지 하나 만들고 할게요. MOIS로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01 언더바 어택 thread를 이용할 거예요. from threading import thread. 자, 그 다음에 import request, 네, 요걸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URL은 아까 여기 mois.go.kr 여기다가 할 겁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def하고 attack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URL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는 request.get, 그 다음에 URL, print 데이터. 얘를 찍어봐야 공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thread로 호출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인덱스 나중에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something. 파라미터는 보통 2개 정도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격을 몇 번 할 거냐면요, 1000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threads라는 어레이를 칸이 1000개가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반복문을 돌려서 range, alien, threads 이렇게 만들어서 threads를 생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병렬 처리이기 때문에 각각 방을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threads의 i번째에다가 thread target
쓴 어택 위에서 만든 그 함수를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파라미터, 나중에 이제 인덱스 같은 건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하나 넘겨주고 여기에는 그냥 아무 파라미터나 하나 넘겨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스레드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스타트를 시켜줘야 돼요. 스타트 안 시키면은 스레드가 생성만 되고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를 고용만 해놓고 출발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요 스타트를 해줘야지 얘가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사이트에다가 리퀘스트를 1000개를 날릴 건데요. 일단은 이 스레드가 생성이 됐는지 를 알려면 프린트를 좀 찍어놔야 돼요. 프린트 해가지고 i번째 스레드, i번째 스타티, 네, 몇 번째 거가 이게 실행이 됐다. 이 포문이 돌았다는 거를 로고에다가 콘솔에다가 좀 찍어 놓으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200이 오면은 호출이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해가지고 어택을 하면은 이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스타티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리스폰스가 아직 한 번도 안 왔죠. 리스폰스가 아직 하나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응답이 하나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택배기사는 한 900명을 보냈는데 지금 따가 온 택배기사들은 몇 명이 없죠. 그리고 여기 서버에서도 이렇게 커넥션 어버티드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이트가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 일종의 방어하는 크립트가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을 많이 보냈으면 여기가 진짜 느려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데요. 자, 이렇게 느려졌죠? 엔터 치면 여기가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택배기사 1000명이 와가지고 벨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문을 열어주면서 왜 오셨어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가 굉장히 느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 타겟 요 어택 포인트는 굉장히 약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이트가 이렇게 느리게끔 만들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공공기관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캐싱 같은 걸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같은 것도 설치하려면 돈이 드는데 굳이 뭐 해커들이 이런 사이트 공격해봤자 뭐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보통 공격을 잘 안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요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시 속도가 돌아왔어요. 이제 로딩이 되죠.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하면 다시 느려지겠죠? 이렇게 다시 느려지죠. 로딩이 느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멀티스레딩을 이용을 하면 택배 기사를 여러 명 고용해가지고 HTTP 리퀘스트를 1초에도 1000개씩 노트북이 좋으면 더 많이 날릴 수 있겠죠. CPU가 감당을 하는 수준 내에서 여러 개의 요청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만들 수 있고 많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멀티스레딩 기술은 요 공격할 때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서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수집할 때도 페이지별로 수집을 하거나 뭐 게시물별로 수집을 할 때 멀티스레드로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 악용을 하지 마시고요. 스레드라는 건 요런 거다. 그리고 사이트 서버 개발을 할 때 이런 캐스트 공격 취약점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히 잘 만들어야 된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